이번엔 장작불로 불맛을 내는 경기도 가평의 한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줄지어 서 있는 드럼통을 잘라 만든 화로들, 그 위에는 솥뚜껑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때 쏟아지는 얼큰한 육수와 닭고기. 이곳은 무쇠솥 뚜껑에 끓인 닭볶음탕을 파는 전문점입니다. 장작이 들어있는 화로에 가스를 이용해 점화를 하자 장작불이 무섭게 타오릅니다. 40분 정도 조리를 해야 돼요. 40분 동안 조리하시는 이유는 있으세요? 아, 그래야 고기가 어느 정도 푹 물르거든. 푹 익혀야 그냥 거기서 이제 그 질긴 것도 좀 없어지고 맛이 나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화끈한 불맛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장작불의 화력에 닭볶음탕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나무 가지고 저거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떨어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계속 넣어주고 끓을 때까지는 다 될 때까지는 해줘야 되니까. 이곳 닭볶음탕 맛의 포인트는 장작. 식당 한쪽에 참나무 장작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화력이 좋고 또 연기가 덜 나고. 참나무 장작은 보통 2년 정도 말려서 사용하는데요. 그래야 조리할 때 화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곱잖아 이게. 굵은 거는 더 찌개야 돼, 바늘. 장작 크기가 너무 크면은 불 타는 게 늦으니까 이게 자르면은 뭐든지 다 조리하는 데도 빨리 할 수가 있잖아. 현재 보관 중인 장작만도 무려 240톤. 1년에 500톤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니 반년 정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하루 사용하는 장작량 많죠. 그리고 이거를 나무로 말려서 써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힘드는 거예요. 닭은 아침마다 당일 도축한 토종닭을 받아 사용합니다. 닭 손질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칼집을 내주는 일입니다. 토종닭은 간이 잘 안 배고 고기가 잘 안 익기 때문에 칼집을 넣어줘야 고기가 잘 익고 간이 돼요. 가끔 가다가 안 익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고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만 칼집을 넣어줘요. 그런데 칼집을 넣는 칼의 모양이 좀 독특해 보이는데요. 이제 칼이 잘 들어야 손을 안 다치니까 계속 갈고 갈아서 얇아졌어요. 손에 익은 게 더 안전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려고요. 닭은 보통 1kg이 훌쩍 넘는 대형 토종닭을 사용하는데 그래야 고기 맛이 쫄깃하고 국물이 시원하게 우러납니다. 털이 너무 심하면 가위로 그냥 잘라내요. 아, 이게 보이세요? 네? 까만 털 요런 게 보이거나 옆쪽에 이렇게 하얀 털이 가끔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만 잘라내고. 손님이 오기 전 150마리 정도의 생닭 손질을 모두 마쳐야 해서 오전엔 항상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내리는 비. 나무가 물에 젖으면 불이 안 붙기 때문에 서둘러 나무를 덮어야 합니다. 나와요. 나무 굴러 떨어지면 다치요. 이거 나무 잘못하면 내려갑니다. 작업자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무 위에 비닐을 덮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장작이 무너져 내립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3명이 덮다. 판사서는 먼저 덮어야 됩니다. 이게 비에 안 젖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비닐을 덮었습니다. 말려는 거 그래 저거를 놔두면 물이 금방 먹어가지고 덮어야지. 비가 이제 저기 나무가 생명인데. 이제 화로에 장작을 넣기 시작하는데요. 장작을 넣는 방법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데요. 나무를 여기 X자로 넣어줘요. 네? 불이 잘 붙어요. 사이사이로다가 불이 올라오니까. 40분 동안 화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드럼통 가득 장작을 넣어줘야 합니다. 이따가 이제 적으면 또 갖다 줘야 돼.
본격적인 조리를 위해 자리를 옮깁니다. 요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손님이 도착 전 미리 조리를 시작합니다. 여름에 제일 힘들죠. 여름에 한창 더울 적에는 불과 싸워야 되니까. 그때는 뭐, 그냥 옷이 훌렁 젖어요. 그러면 한쪽은 거의 마르고 한쪽은 젖고 그래. 용광로처럼 무섭게 펄펄 끓는 닭볶음탕 앞을 지키는 일은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화로 근처 온도가 무려 800도가 넘습니다. 엄청난 화력의 불꽃이 소뚜껑을 감싸고 올라갑니다. 조리하는 내내 불이 약해지면 안 돼 화로 안으로 아낌없이 장작을 추가해 화력을 올립니다. 힘든 작업이지만 장작불을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 안으로 가스로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가스로다가 하면 편하잖아요. 불도 고정으로 돼서 딱 맞춰놓을 수도 있고. 근데 맛이 안 나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장작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력이 강한 참나무 장작은 음식에 불맛을 입히고 토종닭 특유의 질긴 육질도 부드럽게 만들어줘 음식의 맛을 올려줍니다. 그러니 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바로 음식 맛의 비법인 거죠. 화려한 볼거리에 인증샷은 필수입니다. 이런 거는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거지. 날 추울 때는 괜찮은데 더울 때는 고생이죠 뭐. 일반 음식점에서는 상상도 못하고 또 불을 많이 쓰는 중국 요리에서 이렇게 불을 쓴다고 하지만은 이런 거에 비하면은 가히 뭐 비교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라워요. 본격적으로 점심을 준비하는 11시경이 되면 30개의 화로에 모두 불이 붙습니다. 이제 요게 싹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먹는 동안이 있어. 그때 잠시 좀 열고 있는 거지. 잠시 쉬실 수 있는 네, 거예요? 이제 그 불판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바쁜 거예요. 익는 순서대로 하나씩 손님상으로 배달되는 닭볶음탕 화로들. 장작의 화력을 줄여 닭에 양념이 쏙 배도록 뜸을 들이고 나면 얼큰한 국물에 불맛이 더해져 매력적인 닭볶음탕이 완성됩니다. 완성되면 화로째로 손님상으로 직행. 40분 동안 강력한 장작불로 끓여낸 닭볶음탕이 드디어 손님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철판은 왜 올리는 건가요? 숯불은 계속 끓기 때문에 불을 조금 약하게 줄이려고 철판을 넣은 거예요. 멀리서 이 맛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는데요. 보자마자 훅 올라오는 매콤한 냄새에 군침이 먼저 돕니다. 이 소뚜껑 비주얼에 놀랬어요. 토종닭이라고 그런지 되게 쫄깃쫄깃한데 지금 시간 지날수록 조금 더 살이 부드러운 느낌? 잡내 1도 안 나고. 일반 닭볶음탕이랑 조금 다르게 숯불 향도 많이 나고 간도 딱 맞고 맵지도 않고 좋아요. 바쁜 점심시간. 오전 내내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로 인해 식당 안은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이렇게 더울 땐 바닥에 차가운 물을 뿌려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먼지도 안 나고 또 시원하고. 너무 더우세요? 네. 더우니까는 또 위험한 게 적잖아. 물을 뿌려놔. 사제 같은 거를 방지하고. 퇴근까지 꼬박 9시간을 200도가 넘는 장작불 앞을 지키는 고된 작업. 그야말로 더위와의 전쟁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니까 한창 목이 말라요. 수분이 부족한 탈수올 것 같아요. 더위를 잊고 노력하는 작업자와 참나무의 거대한 화력, 그리고 무쇠 소뚜껑이 만나 최고의 불맛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다른 장작 불맛을 찾아 도착한 곳은 충청북도 제천의 한 식당입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거대한 검은색 통입니다.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이게 바베큐를 굽는 핏이라고 부르는 장치입니다. 아, 그래요? 이걸로 바베큐를 굽는 거예요? 네, 여기서 바베큐가 구워집니다.
이렇게 불을 붙이고 나면요, 이 뜨거운 연기가 이쪽을 통해서 통과를 하게 돼요. 보시면 연기가 나죠? 연기가 여기서 저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는 불이 없어요. 오로지 뜨거운 연기로만 구워지기 때문에 다른 음식에 비해서 조리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짧게는 6시간, 길게는 14시간까지 걸립니다. 조리하는 시간만큼이나 그릴을 예열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고기를 넣기 전 보통 1시간은 예열을 해줘야 합니다. 나무가 많이 잘 말라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붙는 편이에요. 오전 6시. 그릴을 예열하는 동안 고기 손질에 들어갑니다.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니 고기 손질도 오전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머스타드를 발라서 이제 먼저 코팅을 해줄 거예요, 고기를. 그러면 이제 그 시즈닝이 고기에서 잘 볶기도 하고요, 풍미도 좋아지고, 또 머스타드 자체에 살균 작용을 해요, 얘가. 소의 앞가슴살 부위인 차돌과 양지 부분인데요. 브리스킷이라고 불립니다. 지방과 근막을 제거한 고기는 시즈닝 과정을 거치는데 그 첫 과정이 겨자 소스를 바르는 것입니다. 겨자 소스를 사용하면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신맛은 모두 날아가고 표면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풍미를 올려줍니다. 소금하고 후추로만 간을 해요. 그냥 최대한 본연의 맛을 끌어내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기 양도 엄청 많거든요. 꽤 많죠, 저희가. 하루에 거의 뭐 톤 단위 가깝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고기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4톤 정도 들어오는데 나흘 정도면 모두 소비된다고 합니다. 원물로 들어왔을 때보다 최종적으로 남는 무게가 한 40%? 40%? 네, 그 정도밖에 안 남아요. 1시간 후 적당한 온도로 그릴의 예열이 끝났습니다. 그릴에 고기를 넣는 작업장. 고기는 소의 차돌, 양지 부분뿐 아니라 등갈비, 돼지고기, 치킨 등 총 6종류의 다양한 바비큐가 만들어지는데 고기마다 조리 시간이 모두 달라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합니다. 고기를 그릴에 넣으면 본격적인 불 조절이 시작됩니다. 평균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서 10분 이상 그릴에서 눈을 못 떼고 조리하는 내내 온도 확인을 해줘야 한다네요. 문을 좀 열었다가 화구를 열었다가 좀 닫고 또 저기가 온도가 한 군데 너무 높으면 또 좀 열어서 좀 빼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평균을 맞춰요. 지루하고 긴 조리가 시작됐습니다. 정확한 온도를 유지하며 순조롭게 순항 중입니다. 바비큐의 기본은 로우 앤 슬로우로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익혀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 개의 그릴에서 평균 300인분 정도 구워지는데 제대로 된 불맛을 내려면 장작의 연기를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게 막 그렇게 연기가 확 나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좋은 나무일수록 그래요. 충분히 숙성이 되면 연기가 거의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이따가 조금 더 있으면 그 향이 되게 좋아요. 굽는 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장작인데 참나무 한 종류만 사용합니다. 이 나무 속에는 굉장히 진액이 많아요. 이 진액은 잘 안 빠져나와요, 건조를 해도. 이 진액이 남아있게 되면 나무를 태울 때 굉장히 몸에 해로운 성분으로 변해서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진액은 눈과 비를 맞아서 눈과 비가 침투하면서 그 진액을 다 빼내야만 빠져나와요. 이게 이제 햇나무고요. 요게 이제 2년 동안 숙성을 시킨 나무예요. 색깔 자체가 완전 다르죠. 색깔도 다르고 이게 갈라지고. 네, 갈라지죠. 눈과 비를 머금고 있다가 겨울이 지나면서 이 나무가 얼겠죠? 다 갈라져요, 이렇게. 통풍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스스로.
숙성한 나무는 사용하기 전에 그릴 위에서 한 번 더 수분을 말려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불이 빨리 붙고 화력도 더 세진다고 합니다. 조금 익었죠? 아, 그렇네요. 네, 네. 불꽃 정도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나무 넣어야 되겠다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은 대략 몇 도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거의 그 정도 맞을 거예요. 한 110도 뭐. 작업자의 예상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참나무 장작이 활활 타오릅니다. 이제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4시간 후 고기의 표면이 마르지 않고 풍미를 올려주기 위해 하는 작업인데요. 맥주 등 다양한 술을 섞은 용액을 스프레이에 넣어 고기에 충분히 분사해줍니다. 다음엔 익는 속도가 느린 고기 덩어리들을 온도가 높은 쪽으로 자리를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완성되기 전인데도 기름기가 아주 자르르 흐르네요. 고기마다 이제 또 온도 열 받는 게 틀리니까 약간씩 붙어 되는 애가 있고 좀 늦게 되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요 안에서도 열이 좋은 데로 이렇게 좀 옮겨놔야 같은 시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6시간 후 바비큐의 마지막 작업입니다. 알루미늄 포일에 바비큐 소스와 흑맥주, 사과 주스를 뿌린 후 고기 덩어리를 감싸 다시 그릴에 넣고 구워줍니다. 이 작업을 통해 고기의 육즙이 그대로 보존된다고 하네요. 가장 빨리 익는 닭고기를 스타트로 6가지 종류의 바비큐가 하나씩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참나무 장작 그릴 속에서 짧게는 6시간에서 길게는 14시간까지. 오랜 시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공을 들인 바비큐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이 까만 거는 바크라고 해서 연기랑 시즈닝이랑 단백질이랑 이제 섞여서 이제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잘 마른 참나무 장작을 피워 110도 전후의 낮은 온도로 장시간 구워낸 고기입니다. 육질이 부드러운 것은 물론 육즙도 풍부하고 불맛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맛의 핵심인 잘 생성된 바크는 바삭한 식감까지 좋다고 하네요. 탄 거랑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타면 쓰잖아요. 원래 전혀 쓰지 않아요. 여기 맛이 다 담겨 있어요. 느린 조리 과정을 통해 지방을 녹여내는 것과 동시에 육질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블링 적고 살코기 많은 부위를 사용해도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나옵니다. 힘 조절을 잘못하면은 브리스킷 바크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칼 자체도 잘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힘 조절도 엄청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손님상이 나갈 땐 다양한 부위의 바비큐와 할라페뇨, 양파절임, 무 피클 같은 곁들이 음식과 빵까지 함께 제공됩니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된 일이지만 시간이 만들어낸 묵직한 풍미와 불맛은 먹는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기 고기는 혼연으로 돼서 그런지 너무 부드러워서 참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고기의 식감이 으스러지는 게 입안에 가득 퍼지면서 훈연된 고기의 향이 정말 온 얼굴을 다 뒤덮는 느낌입니다. 정말.